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산업재해가 왜 발생을 하는가, 이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결과를 보면 거의 90%를 차지하는 이 사고의 원인이 네.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사소하게 부주의가 있다거나 또는 위험 불감증으로 인한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안 에듀케이션 류수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저는 안전심리에 기반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류수민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안전교육을 휩쓸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휩쓸고 있지 않고요. 올해 좀 휩쓸어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네. 우리 대표님은 혹시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새해 계획이요. 아무래도 오늘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좀 네. 고민을 해봤는데 네. 제가 새해 계획 중에 세운 건 운전 중에 좀 SNS 좀 그만하자. 회사에서 일할 때는 SNS나 이렇게 카톡 같은 거 이렇게 사적인 톡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바쁘기도 그쵸, 하고. 그쵸. 그래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좀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주 나쁜 네. 그런 이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해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고라는 거는 한순간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잠깐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새해 계획을 그거를 좀 줄이자라고 계획을 아주 잘 세우신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는 새해 계획 중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쇼폼 영상을 보는 시간과 책 읽는 시간을 동일하게 하자로 세웠습니다. 집에서 쉬는 시간에 네. 이 쇼츠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맞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네. 후회가 엄청나게 몰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할 일은 쌓여 있는데 여기서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미뤄지거나 아예 못하게 되거나 이게 반복되니까 네. 올해부터는 좀 이 쇼츠를 30분 봤으면 책도 30분 읽자. 요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한번 이렇게 습관화된 걸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 노력하면 되긴 되는 거죠? 네, 어렵지만 반드시 고쳐야 되는 행동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저희 영상 주제도 행동 기반 안전 관리인데 사실은 이 용어 자체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 행동 기반 안전 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 안전 관리 방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안전한 행동으로 변화시키자라는 안전 프로그램인데요. 네. 매일같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또 굉장히 많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중대재해를 좀 감소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로드맵의 핵심 골자가 사람들의 사망 만인율을 줄이는 데 있어서 사후적인 규제 그리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요게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었는데요. 네네. 이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 그리고 작업장의 불안전한 상태를 사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자라는 이 행동 기반 안전 관리의 취지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면서 최근에 많은 기업에서 이 행동 기반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행동을 바꾸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산업재해가 왜 발생을 하는가, 이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결과를 보면 거의 90%를 차지하는 이 사고의 원인이 네.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사소하게 부주의가 있다거나 또는 위험 불감증으로 인한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안전하게 바꿔주면 산업재해의 90% 가까이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뉴스에서 이제 근로자분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다, 뭐 부상을 당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작업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수칙을 위반하거나 실수를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네요. 이 사람들이 기계나 로봇처럼 입력한 매뉴얼대로 안전하게 잘 움직여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인간의 특성상 인지적 기능, 주의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네. 그리고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작업의 순서나 방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귀찮아서 내가 보기에 저기 별로 위험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판단만으로 의도적인 불안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왜 이런 불안전한 행동이 반복이 되는 걸까요?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간의 성격, 성향과 같은 개인적인 원인도 있지만 나는 안전하려고 했는데 작업장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직무 스트레스, 인간 관계에서 오는 심리사회적인 외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기반 안전관리를 시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의 행동 특성 그리고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분야에 사람을 연구하는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했고 네. 안전관리에 있어서 이런 행동 변화에 필요한 심리학자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행동 기반 안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행동 기반 안전 관리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안전 행동 도출,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 네. 세 번째는 피드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크게 구성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핵심 안전 행동 도출이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또는 작업이 변경된다. 새롭게 어떤 작업이 시작된다.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안전한 행동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 안전 행동을 도출해서 관리를 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건데요. 네네. 뭐 우리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자. 또는 접지용 플러그를 사용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 메시지로 적을 수도 있고요.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는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정면을 향해 서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절단한다. 이렇게 근로자가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을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회사라도 이 현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 현장마다 이 체크리스트의 형식이나 뭐 방법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할 일은 뭔가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무엇을 관찰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작업을 순서대로 안전하게 잘 하고 있는가, 보호구는 잘 착용을 했는가, 작업 자세는 올바른가, 공구나 장비는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작업 관찰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작업장 환경, 즉 불안전한 상태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도 이제 관찰 대상이 되고요.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안전한 행동을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행동. 네, 우리가 지키기로 한 그 안전 행동을 잘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어떤 자발적으로 모범적인 안전 행동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라는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그 잘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한 행동 관찰도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습관화된 행동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이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나요? 누구나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안전보호구를 잘 써야 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이 빠듯하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또는 이때까지 이렇게 일을 해도 별일 없었어. 아무 사고도 없었어.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하던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행동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니 누군가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요? 그 누군가는 바로 중요한 타인들인데요. 중요한 타인은 집에서는 이렇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는 리더, 동료들, 선후배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해야지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그거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행동 기반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3단계 피드백 단계인데요. 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현장에서는 현장 관리자, 즉 조직의 리더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 그리고 선후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나의 행동을 제3자의 눈으로 관찰을 하고 그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죠. 네네. 즉 말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를 시킨다는 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런 지시를 전달하는 피드백이 아니라 서로 문제점을 함께 논의를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 개선 계획을 같이 수립해 나가는 양방향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매우 많은데요. 상대방이 나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 숨어있는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적절한 질문 기술, 그리고 인정과 칭찬의 활용,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다 코칭에 필요한 요소들이죠. 대부분의 관찰자가 현장의 리더분들이 되실 텐데요. 이 리더분들이 회사 업무도 바쁜데 전문적인 코칭 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혀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현실이죠. 어떻게 교육을 진행을 하세요? 저는 우선 교육을 할 때 리더분들이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전달하실 수 있도록 현장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안전 코칭 그리고 안전 대화하는 것을 직접 이제 앞에 나오셔서 롤플레잉 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요청하시는 기업의 니즈를 보면 이론 교육 말고요. 우리 리더분들이 현장에서 좀 말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라는 요청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배워서 당장 내일 써먹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조금 창피하시더라도 앞에 나오셔서 실제 상황극을 만들어 보고 대화도 해보고 코칭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해주신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작업자들의 습관화된 어떤 불안전한 행동을 잘 관찰을 해서 안전한 행동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지금 마지막에 핵심이 지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주 잘 이해하셨고요. 행동 기반 안전관리에서 딱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동 기반 안전관리는 사람의 이런 불안전한 행동, 습관화된 행동을 좀 안전한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잘한 부분을 찾아서 지금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잘해보자. 이렇게 인정과 칭찬, 동기부여 방식으로 사람의 행동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식을 사용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이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이것이 행동 기반 안전관리의 가장 최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네. 일하는 동료들 또 리더분들의 역할이 서로에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요? 인생. 어떻게 아셨죠? 이렇게 나의 건강, 삶을 대하는 태도, 작업장에서는 나의 생명, 나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습관들이 형성될 때 사고 없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